오늘도 안정한 창업 컨설턴트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정한 창업 컨설턴트,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이 세계 트렌드에 대해서 한국인지 뭐 좋아한다라는 지난주 소식 들었는데 예. 이번엔 어떤 좀 내용에 대해서 들어볼까요? 자, 지난주에 그 소개를 해드렸더니만 너무 좋다는 의견이 많이 들어왔어요. 예. 창업 아이템들이. 그래서 오늘도 다른 비즈니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준비해봤습니다. 이번엔 타이베이의 우표 크기의 체온계, 마드리드의 새로운 방역, 파리의 자전거 에어백, 후쿠오카의 워케이션, 마닐라의 식물 재배 키트, 멜버른의 프리미엄 생수 등등입니다. 뭐 생소하네요. 생소하죠. 얘기들이. 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창업 아이템이죠. 자, 이번에도 많은 창업 아이템들이 좀 등장을 하는 것 같은데 우선 타이베이의 우표 크기의 체온계, 이건 어떤 건가요? 자, 이제 가로 세로 3cm의 우표만한 브루투스 체온계를 말하는 겁니다. 네. 이것을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는 임신을 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몸의 온도가 일정 시간 동안 얼마 이상 되어야 하는데, 근데 시간이 날 때마다 체온을 수시로 잴 수가 없어서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환자에서부터 자가격리하는 사람들까지 모든 사람에게 사용을 하게 돼서 엄청나게 지금 성장했어요. 가격도 10만 원대에서 쓸 수가 있어 비싸지 않은 가격으로 모든 사람이 쓸 수 있다고 합니다. 타이베이의 우표 크기의 체온계. 예. 그렇다면 체온계를 어떤 방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을까요? 체온계를 사용하는 것이 간단합니다. 체온계를 2시간 정도 충전을 하게 되면 36시간 정도를 쓸 수가 있습니다. 체온계 자체가 겨드랑이에 부착을 해서 느낌이 없을 정도로 딱 붙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과 연동을 해서 10초, 30초, 1분 정도로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보낼 수 있도록 하면 된다고 하네요.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의 경우 아이들의 상태가 변화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일정한 온도를 입력해 놓으면 확인하기가 쉽다고 합니다. 환자나 자가격리를 하신 분들에게도 상태 변화를 쉽게 알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몸에 부착을 해서 이 체온이 이제 스마트폰을 통해서 계속 정보를 보내는 제공한다는 거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상이 있으면 바로 울리는 거죠, 알람이. 그렇군요. 자, 이어서 마드리드의 새로운 방역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자, 이제 로봇에 관한 얘기인데요. 네네. 2020년 5월 스페인의 마드리드에 방역 로봇 젠조가 등장합니다. 생긴 것은 마치 로봇 청소기에 살균 로봇팔을 달린 것처럼 생겼습니다. 이것이 돌아다니면서 각종 방역을 사람 대신 진행을 합니다. 젠조의 로봇팔에는 UVC 살균 등이 달려 있어서 이것을 가지고 바이러스를 퇴치합니다. 20제곱미터의 공간을 10분 안에 살균이 된다고 하네요. 사용법은 스마트폰으로 연동을 해서 사용을 하면 되고 한 번 충전에 최대 3시간까지 가용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살균에 로봇이 필요할까요? 일단 살균을 사람이 하게 되면요. 바이러스의 접촉의 위험성이 있죠. 그래서 사람이 들어갈 때 쓰는 모든 방호복과 물건들을 다시 소독해야 하고요. 이 과정에 많은 폐기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젠조는 단순하게 소독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음식물 배달이나 그 외의 물건들이 배달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단순 반복적 업무에 탈피하기 때문에 인력을 줄이고 환자의 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로봇 제조 강국으로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하기에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독거노인들에게 있어서 로봇 친구가 유행이던데 이 로봇 활용은 앞으로도 무궁무진할 것 같나요? 듣고 보니까. 이제 참 아이러니한 게 이게 또 직업을 제일 많이 없애요. 그러게 말입니다. 걱정이에요. 좀 편리하게 이용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만큼 또 일자리를 뺏기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 세 번째, 파리의 자전거 에어백? 이건 어떤 아이템인가요? 처음 들어보시죠? 자전거 에어백. 자, 2019년 말 프랑스의 연금법 개정으로 인해서 파리의 대중교통 파업이 장기화되자 파리의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전거 관련 교통사고가 순식간에 173% 이상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중소기업 엘리트라는 곳에서 자전거 에어백 비세이프를 출시했습니다. 자전거 사용자의 40%가 흉부에 손상을, 25%가 척추에 손상이 간다는 것을 알고 조끼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자전거 에어백 어떻게 좀 사용을 합니까? 뭐 조끼 형식으로 입고 자전거를 타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조끼처럼 사용법은 간단해요. 에어백 조끼를 입고 이 가운데 버튼이 있어요. 온 버튼을 3번 누르면 작동이 시작이 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차에 치거나 날아가거나 그렇게 되면 사고를 당하게 되면 조끼가 이게 부풀어 오르는 거죠. 확장에 대해서 사용자의 몸을 보호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1회 충전으로 7일간 사용이 가능하며 배터리의 유효기간도 5년이나 된다고 합니다.
한 번 충전하면 별도의 충전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자전거 에어백 시장성은 있을까요? 자, 저도 사실 자전거 에어백을 누가 사서 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근데 이게 B2C가 아니라 B2B인 거예요. 아. 자, 뭐냐 하면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오토바이와 자전거 배달이 폭증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자동차를 탈 때 안전띠를 매야지 보험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자전거 에어백을 입어야지 보험을 받을 수 있다면 의외로 자전거 에어백을 많이 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토바이 사고도 많은데 오토바이 운전자들도 네, 차면 되는 거죠. 되겠네요. 만약에 차에 치였을 경우에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흉부 손상하고 등 손상이거든요. 근데 이걸 입으면 자동차에 쳐도 그거는 이제 뇌하고 보호가 되는 거죠. 헬멧하고 같이 해서. 썼으니까. 예, 그렇죠. 자, 그리고 다음이 후쿠오카의 워케이션인데 여기서 워케이션은 무슨 뜻인가요? 자, 워케이션도 처음 들어보셨죠? 네. 이 용어가 많이 나와요. 자, 워케이션은 일이라는 뜻의 워크와 네. 베이케이션의 합성어로 재택근무를 넘어선 휴가 근무를 말하는 겁니다. 책 속의 사례를 소개해드리면 2020년 9월 홍콩의 언론 매체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SCMP는 일본 항공사 JAL에 근무하는 히가시하라 요시마사 대리가 미국으로 워케이션을 떠난 사연을 소개했습니다. 올해 37세인 요시마사는 여행을 즐기는 싱글입니다. 여행을 위해 최소 일주일의 시간을 쓰고 싶지만 직장을 다니면서 그 정도 휴가를 쓰기는 쉽지 않았죠. 그러다 최근 회사에서 워케이션 제도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요시마사는 워케이션을 신청했습니다. 그 후 미국에서 3번의 워케이션을 보냈다고 합니다. 휴가를 와서 일을 하는 것을 이제 예. 워케이션이라고 하셨는데 예. 그런데 휴가까지 가서 일을 하고 싶을까요? 좀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자,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거기서 바로 녹음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네. 책 속의 사례를 보니까 요시마사 씨는 워케이션 동안 하루에 2시간에서 4시간 정도만 근무를 하고 나머지 시간은 자유롭게 지냈다고 합니다. 네. 즉 하루 종일 일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만족도가 몹시 높아서 하반기에는 홋카이도 워케이션을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보편적으로 워케이션을 떠난 직장인은 번잡한 도시 속 만원 전철에 몸을 싣고 출퇴할 필요가 없으니 충분한 자연환경을 즐길 수 있어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뭐라도 할 수 있으면 좀 좋을 것 같네요. 사실 사무실 가는 게 네. 즐겁진 않고 그렇죠. 할 수만 있다면 집에서 할 수 있다면 네. 할 수 있고 휴가지에서 할 수 있으면 또 그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예. 그런데 이런 워케이션이 우리나라에서도 좀 투영이 될까요? 부수적인 좀 말씀하시면서도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시죠? 네.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안 된다는 생각을 저도 했었어요. 네. 근데 요즘 코로나19가 창궐 하니까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얼마 전에 놀이동산에서 일을 하는 직장인들이라면서 이런 게 TV에서 나왔더라고요. 아, 일본 사정을 보니까 집안에서도 코로나19가 전염이 되니까 아빠들이 아예 나와서 호텔에서 자고 놀이동산에서 관람차 타면서 일을 하는 장면이 잡힌 거예요. 우리나라도 원격 근무가 가능해진다면 이런 식의 사례들이 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멜버른의 프리미엄 생수요. 예. 이건 어떤 제품인가요? 보드인가요? 예, 요거는 좀 특이한 거라서 제가 가져와 봤어요. 예. 호주의 아쿠아 보타니컬이라는 게 있어요. 어려운 고민에 새로운 해법을 제시한 그런 회사인데요. 네. 주스 공장에서 버려지는 과일의 과즙, 정제물을 재활용해 식수를 만들겠다는 참신한 아이디어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과일과 채소에 많은 양의 수분이 함유되어 있는 것을 아쿠아 보타니컬은 과일과 채소의 수분으로 마실 수 있는 물을 만드는 기술을 접목했습니다. 호주에서 아쿠아 보타니컬은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인 물을 만드는 혁신적인 기업으로 손꼽힙니다. 앞으로 아쿠아 보타니컬은 100% 과일과 야채로 만든 프리미엄 워터를 세계인에게 선보이며 새로운 물 공급원을 널리 알리고자 한다고 합니다. 야채수, 과일수. 오, 좋네요. 야채수, 네. 과일수. 네. 그럼 과일과 야채로 만든 프리미엄 워터 시장. 한국에선 반응이 어떨까요? 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한국이 물 부족 국가라는 겁니다. 네. 근데 우리가 많은 양의 물을 외국에 의존하고 있지만 우리가 물을 수입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물 부족을 못 느끼는 거는 그러니까 못 하는데 왜 물 부족인가를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가 먹는 농산물과 축산물을 키울 것까지는 물이 충분하지는 않아요.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수입된 수많은 물들이 버려지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뽑은 물로 프리미엄 생수를 만들어 판다면 자원 재활용과 지구를 살리는 물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든지 생수 시장에서 시장성이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오늘 뭐 코로나19로 관련해서
앞으로 좀 창업할 수 있는 아이템들, 비전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창업 아이템, 오늘 내용, 예, 말씀해 주셨는데, 본인이라면 네. 어떤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또 비전이 있을 것 같습니까? 방금 전에 얘기했던 워케이션. 제가 워케이션. 가장 눈에 들어왔던 게 워케이션 관련 창업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코로나 이후 단시간 근무를 원격으로 하는 형태가 대중화되면 될 거다.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사실 그전에 이런 거 상상을 못 했잖아요. 근데 코로나19 되니까 실제로 벌어졌잖아요. 일을 하면서 휴가를 즐기는 형태의 산업이 확장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여행 산업 자체가 바뀌게 될 것 같아요. 책 속에서는 구체적으로 호텔과 휴가지가 관련 산업의 일을 지원하는 형태로 변하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귀로 듣는 창업 정보 오늘도 안정환 창업 컨설턴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